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 글래스노드는 어제를 기점으로 최악의 비트코인 항복이 끝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조심해라. 페이크일 수 있다. 페이크는 주식 반등한 게 페이크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죠. 어쨌든 어제 제롬 파월 연준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긴 했죠. 23,400불까지 갔다가 지금 23,000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목표는 23,000불을 유지하고 22,800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지금 페이크 반등일 수 있어요. 속임수를 가장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되기를 기다리는 차트. 자, 비슷한 기사를 하나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업계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구라만 까는 애들이 너무 많죠. 어쨌든 얘네들이 비트코인 구매 압력이 높아져서 비트코인이 10만 6천 불까지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불이면 10만 불이지 왜 10만 6천 불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템들이 신기술이고 새로 나온 것들이고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온 형태들은 거의 그러니까 샘플링이죠. 샘플링. 전기차도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 엄청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요? 차를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휘발유차를 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휘발유차를 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전기차를 사기에는 배터리 그게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비쌀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특히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는 전문가가 없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역신문 경제부 기자가 저한테 블록체인을 물어보고 그분 같은 경우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있는데도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학벌이 중요하거나 내가 뭘 배웠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그래서 아마 웬만한 경제부 기자보다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 자체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죠. 어쨌든 지금은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것보다 디지털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내 거화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패널리스트, 자칭 업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10만 6천 불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또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이런 애들이 그렇게 떡락을 외쳤던 애들이 또 생각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오를 것 같다 그러고 떨어지면 바닥 갈 것 같다 그러고 막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25년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쯤에는 비트코인이 지금의 흐름대로 간다면 10만 불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뇌피설입니다. 제가 은근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줄 몰랐어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하루에도 진짜 몇 통씩 전화가 옵니다. 지금은 살짝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게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죠.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지금 전통 금융에서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인프라들이 비트코인을 10만 불을 가게 만드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금융 시스템을 핀테크라고 그러죠.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디지털과 금융. 이 핀테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의 주체가 점점 금융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융사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특히나 요새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런 회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전통 금융의 세력을 아직까지는 넘어서진 못하죠.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막대한 방대한 그들의 정보, 데이터, 역사
이런 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핀테크의 2.0 버전은 결국 블록체인에 결합되는 디파이죠. 탈중앙화 금융.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금융과 결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걸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 전통 금융기관끼리의 경쟁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10보, 아니 어쩌면 100보의 진화를 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 금융회사에서 특히 메이저 금융이죠. 전 세계적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 K뱅크 이런 금융회사들이 약간 이제 또 퇴화될 수 있겠죠. 어쨌든 소비자들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걸 좋아하죠. 엄청난 역사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소비자들에게 제시를 하게 된다면 누가 카카오뱅크 쓰겠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카카오뱅크보다 농협, 신한은행을 선호하죠. 자, 어쨌든 전통 금융회사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가 생기겠죠. 그리고 거래 취소, 거래 수정 같은 기술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데이터의 유변조가 되지 않는 거래이긴 하지만 전통 금융이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거죠. 왜요? 거래 취소, 거래 수정, 기술적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앙 집중적인 코인 XRP 리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금융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걔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 블럭을 현대금융,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6 컨펌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방금 한 거래에 대한 확정은 1시간 뒤에 확정이 된다. 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샀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지 않을까요? 미치고 환장을 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장 공간은 최대 1MB. 어디 가서 절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MB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거래를 다 담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몰리면 거래 승인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급 보류가 되기도 하겠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 라이트코인. 그런데 라이트코인도 그렇게 쓸모가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거래가 승인된 이후에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도 아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다시 그곳으로 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익명성을 요구하는 코인, 탈중앙화를 요구하는 코인은 좋기는 해요. 아주 장점이 많죠. 그런데 그게 한계라는 거죠. 현대금융,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리플 XRP가 사용돼야 되는 그 타당성에 관해서는. 자,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그냥 골드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골드, 이 모든 프로토콜을 완성시킨 아주 대단한 놈이죠.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암호화폐가 생성이 됐고, 또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요리를 해서 실생활과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실생활과 잘 접목이 돼야만이 결국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가든 20만 불이 가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티스트가 말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결국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진실은 결국 암호화폐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 자동차의 외관이라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인류를 진화시키는 도구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을 생성하면서 주는 그 보상, 결국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NFT에 관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NFT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하려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NFT를 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따라오고, 방금 제가 또 이야기 드렸던 디파이, 그리고 거래후 수단, 거래후 도구, 이게 답니다. 지금 오픈시라는 마켓에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수많은 예술품과 그리고 음악, 비디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XRP가 직접 NFT 마켓을 오픈을 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서 더 큰 성장을 꾀하고 있죠. 거래후 도구, 거래후 수단, 그리고 NFT, 그리고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모든 걸 그냥 XRP가 혼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XRP를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XRP 비중이 꽤 많다면 SEC와의 소송은 엄청난 호재다. 완벽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XRP를 그 어떤 기업이, 그 어떤 참여자가 NFT가 됐든 디파이가 됐든 뭔가 블록체인 안에서 뭔가를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 그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지만, 자꾸 또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주 작게나마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공식 XRP 레저 블로그는 XRP 레저 프로토콜의 핵심 서버인 리플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다. 이 업데이트는 NFT 코드 수정을 비롯한 여러 버그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는 주문서,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XRP 대 SEC 케이스는 XRP 레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한다. 왜 이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XRP에 대한 데이터를 믿고 신뢰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SEC가 잘못된, 그릇된, 멍청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SEC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그리고 미 재무부까지, 더 크게는 미국이란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게 가장 무섭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 XRP 리플의 생태계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개발자는 지속적으로 오래된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있고, XRP 레저 기반으로 구축된 개념은 이미 프로토콜의 인프라를 넘어섰다. 도를 넘었다. 이거는 그냥 대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의 깡패, 이건 좀 그러죠. OneXRP, 솔로제닉, 그리고 리플 지갑까지 이미 이 모든 프로토콜은 암호화 커뮤니티를 즐겁게도 하면서 놀라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XRP에 관한 데이터를 저에게 거의 받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XRP 레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오후 방송을 제가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입구입니다. 코로나 더 확산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